2023년 2월 13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뉴스공장 출연도 없고 관련된 그 드라마 자문 좀 해드리고 작가 스터디 그 준비 올려드리고 이것저것 내일 방송할 녹음할 내용 정리하고 사실 이것저것 하기가 참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 것 중에 하나가 귀촌, 귀농, 정확히 귀촌이죠. 귀촌에 대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귀농 귀촌센터에 가입한 것도 하나 있고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제 고향인 이천에다가 땅을 사서 지인의 도움으로 집도 짓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은 서울에 벌어먹고 살 일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이버대학교의 경찰학과 만드는 거에 일정 정도 한 후에 몇 년쯤 되겠죠. 한 2, 3년?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그러면 50 한 후반쯤 되고 60은 앞으로 한 3, 4년 후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귀촌 귀농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농업에 종사하기는 주제도 안 되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하기는 힘드니까 귀촌이죠. 귀촌. 이천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천은 사실 너무 도시화돼 갖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소원은 산촌에 약간 계곡이 있는 데에서 양봉이나 아니면 표고버섯 같은 거를 기르면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게 제 소원인데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도 이제 책도 좀 쓰고 아니면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런 유튜브 방송이야 당연히 그 통신선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끔 저를 찾아주는 또 후학들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고 제가 혹시라도 가르쳐 주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디든 귀촌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한번 해보고 오늘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오후 한 5시쯤인가 공중파 이렇게 TV를 저는 지금 무음으로 놓고 있는데 어떤 강연 프로그램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보려고 했다가 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봤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무슨 강연 프로그램인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역사를 왜곡하고 아니 사실을 왜곡하고 제가 사실 범죄라든가 이런 거의 역사를 쓰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특별 부문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게 왜곡되고 조작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자들이 이익을 얻고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어떤 이익으로 끝나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냥 먹고 살아 그래 니들도 먹고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일반 보통의 시민 건강한 정의를 해치고 있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연쇄살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프로파일링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마치 전문가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같지 않고
별거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되도 않는 얘기를 떠돌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제대로 그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얘기를 떠드는 건지 그냥 지들이 한 얘기를 그냥 뭐 떠들어 대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 맞습니까? 글쎄, 이게 이제 경찰의 거대 권력과 소위 말하는 경찰대들의 거대한 권력과 이익과 연결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건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맥락도 안 맞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까 좀 되게 허탈했습니다. 뭐 이지랄 제가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저를 고소한다, 문자질하고 전화질하고 하겠지만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그 헛짓거리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소송을 하려면 법대로 하려면 법대로 하든 말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사회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어서 좀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가진 자들, 사기꾼들 천진이 그런 사기꾼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고 살지 못하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덕여대가 제가 2000년대 초반, 2001년, 2년? 그러니까 고대 박사과정에 하면서 무슨 사이버대학 전문대학에 출강도 하고 서울시립대 출강도 하면서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그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교양 강의를 몇 개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덕여대가 근데 거기가 조금 뭐라고 하나 언덕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은 좀 남자들한테는 조금 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급경사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쓰레기차나 이런 차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경사를 내려오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헛하면 그냥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청소 트럭의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실제로 동덕여대 학생들이 쓰레기 수거용 트럭 근해에서 그것도 치여갖고 사망한 대학생, 그것도 21살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경고가 있었죠. 이건 위험하다. 이건 좀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학교 쪽에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산업재해든 뭐든 분명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돈이 아까워서 관심이 없어서 글쎄 차라리 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돈이 아깝다고 하면 그래, 돈 핑계라도 되지. 아예 관심도 없고 힘없고 그냥 별거 아닌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래도 결국은 바뀌어지지도 않고 사학재단 쓰레기 개새끼들이죠. 무시하고 그냥.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힘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가진 자들, 위에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들이 하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고 나고 죽고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딱 이 동덕여대의 이 케이스가 그겁니다. 재단이라든가 그 학교 쪽에서는 분명히 이걸 사실 펜스 몇 개 치고 사실은 이것 위치 좀 조정하고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거라고 별거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 하나 죽었는데, 학교 애들은 별 신경 안 쓸 겁니다. 뭐 사람 하나 죽은 것 같고 뭐 이러냐, 이렇게. 오히려 이 떠들어갖고 동료연대 명예 훼손된다,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동료연대 재단이든 동료연대 교수라는 것들도 사실 쪽팔린 줄도 모릅니다. 그 정도, 학생이 하나 이렇게 죽었으면은 사실 좀 미안하다고 교수 회의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뭐 유감이라도 하든 뭐 그따위도 안 합니다. 교수라는 것들 다 쓰레기들이 이렇게 이제 철철 넘치고, 물론 학교가 대부분 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죠. 그래도 뭐 대학 상아탑에는 그래도 괜찮은 교수들 많지 않냐? 어제도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경찰에 뭐 좋은 사람 많지 않냐? 뭐 많죠. 근데 주둥이를 탁 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 생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동덕여대 교수라는 것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지 제자가 이렇게 무참하게 허망하게 죽었는데도 그냥 뭐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국 사회의 민낯이죠. 이 동덕여대 그냥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면 단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 사고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게 사고 난다, 뭐 안전조치 해달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라든가 뭐 범죄 같은 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 막아달라 계속 요구하고 그래도 별거 아니다, 뭐 그냥 뭐 하다가 그냥 결국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거 뭐 그냥 숨기기 바쁘고 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동덕여대 학생 뇌사 판정 받은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 태어난 죄입니다. 죄라면 죄죠. 21살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영복을 빕니다. 저는 또 이게 또 황당한 게, 이 제 앞에 있는 여기 그 집 앞에 있는데 뭐 그네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그네 의자. 여기도 그네 의자 제 집 앞에도 2개가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 산책하다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설마 그게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부러져 갖고 뒤로 넘어갈 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른들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 부러지기라도 하지, 이건 이 아이는 죽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 좀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네 의자를 탔는데 그냥 사실은 깊이 이게 기초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기초를 깊이 받고 안에다가 뭐 콘크리트해서 고정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박아놔갖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그네 의자에 저기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덮치니까 애가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죠. 경북 경산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놀이터 시설에서 주민운동시설에 속하는 거고 놀이터 시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한 법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놀이터 시설이라고 하면은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 뭐 관리법의 어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 놀이터나 이런 거 보시면 어린 놀이터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의자는 놀이시설이 아닌 주민운동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네 의자가 있으니까 놀이터인 줄 알겠죠. 이게 참, 이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 이게 어디 있든 실제로 놀이 공간에 있으면 놀이터의 놀이 시설이지, 이게 A가 있든 B가 있든
한국은 너무 공급자 중심입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또 죽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그 CGV 쇼박스 아시죠? 이게 또 무슨 뭐 영화관에 배급 뭐 조작을 한 거 막 그런 거라고 나오네요. 제가 자문을 해드렸던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 하필 걸려들었네요. 사실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영화도 사실은 뭔가 야료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쉽게 말하면 댓글 장난을 한 거죠. 우리가 또 책을 이렇게 출간한 다음에 출판사에서 이른바 이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것처럼 똑같이. 글쎄요. 참. 관객수 조작, 출판 판매수 조작. 글쎄 말입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영화관에서도. 지금 한국 영화의 뭐 범죄도시 3가 유일한 천만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영화관 가본 적이 손을 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OTT도 사실은 뭐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뭘까요?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죽고 있나요? 제가 잘 모르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CGV 쇼박스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니까 제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새끼는 뭘까요? 14살짜리 제자애를 수십 번 성폭행했던 놈이, 20대 학원 강사놈이 징역 4년밖에 안 받았어요. 참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를 잃고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14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6학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얘가 이제 불안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심지어 불안하니까 이놈이 실제로 이제 먹잇감으로 삼은 거죠. 섹슈얼 어설트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한 거죠. 29살 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자기 엄마 죽은 다음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걸 마치 자기가 이렇게 위로해 준답시고 1년 동안 애를 데려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런 쓰레기들은 사실은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린 아이가 자기 몰래 다른 친구와 연락한다고 해서 때리기도 하고 흉기를 위협도 했어요. 폭력적이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놈이 학원 측에서 그러잖아요. 야, 너 어린애랑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야, 그만둬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학교가 아닌 과외교사로. 이게 너무 지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1심 재판부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선생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저질이 불량하다 라고 했어요. 검찰은 3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애가 구형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죠. 생각해 보시면
1년 넘게 29살짜리가 14살짜리를 그루밍 강간했어요. 1년 넘게. 그런데 이거를 3년형을 수구형한 것도 이상하죠. 그죠? 근데 또 판사는 그거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어요. 그것도 그게 좀 낫죠. 왜냐면 그래도 판사는 생각이 있구나. 항소를 했어요. 이놈은 사실 그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어쨌든 2심 재판부는 어쨌든 그 유명한 공탁을,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 거절, 그러니까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한 것이 유리한, 그러니까 형량을 감경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초범이래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아동 성범죄에서 초범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초범이란 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 거기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공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서 공탁했던 거라고 하면은 판사라는 새끼들은 이게 어쨌든 용서를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형량에 대해 감형을 안 해야 되는데 공탁했다고 감형한 거예요. 나는 이런 판사 개새끼들이 공탁했다고 감형하는 새끼들은 저지 쌍판을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좀 말이 좀 거칠어져서 그런데 이 사건은 그 14살짜리 여자아이의 심리 상태라든가 상황, 이걸 이용한 범죄자 놈, 그 범죄자 놈을 대충 수사한 경찰, 그리고 대충 어떻게 해서 했던 검찰놈, 그리고 1심 판사, 2심 판사, 다 쓰레기들이에요. 이게 다 도대체 이런 형태의 아동 성범죄, 아동 그루밍 성범죄를 도대체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도대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특히 쓰레기는 이제 2심 판사죠. 공탁했다고 감형을 해주니까, 그리고 초범이라고 감형해 주니까, 그리고 물론 가장 쓰레기는 범죄자 놈이죠. 거기다가 이걸 이따위로 수사한 놈들은 뭐고, 구형량이 3년밖에 한 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1년 동안 14살짜리 애를 그루밍해서 1년 동안 성착취한 거잖아요. 강간을 한 거잖아요. 1년 동안 수십 차례, 그것도. 그러다가 그러면은 얘들한테 그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들한테 그 29살짜리가 14살짜리한테 했던 그 강간이라고 하는 일의 강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횟수밖에 안 되는 걸까요? 수십 차례의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플러스가 되죠. 한 회당 얼마죠? 한 회당 10년, 100년 넘어가죠. 우리는 그냥 한 회하고 다른 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법이라고 하면, 이게 한국의 그 경찰 수사하는 놈들이고 검사 놈들이고 판사 놈들이라고 하면, 이런 놈들이 사법의 정의를 외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놈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것도,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냥 언론에 나지도 않아요. 이런 범죄는 너무 흔해요. 너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재수없게 그냥 14살째 당한 거예요. 그냥 언론도 한두 개, 국민일보 뭐 한두 개 나고 말아요.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썩었습니까? 한국 사회 이 정도로 개판입니까? 맞죠. 이 정도 썩고 개판이죠. 별로 이런 범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수사와 사법정의가 무너져갖고 뭐가 중심인지도 모르는 이 넘쳐나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자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놈이 징역 4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29이에요. 29살입니다. 33살 또 똑같은 한국 강사? 아니면 뭐 이름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 딴 거에서 비슷한 거 하겠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새끼들을 이런 곳에서 어제 정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전과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뭐 이런 새끼들은 죽여야죠. 생각해보세요. 예? 29살 뭐 나이가 그렇지만 14살짜리 그루밍에서 수십 차례 간간 1년 넘게 솔직히 그 성착취 강간을 했던 놈을 결국 징역 4년밖에 안 주고 그냥 대충 풀어주는 사법 시스템이라면 이따위 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갔다가 잡아서 그냥 총살시켜버리는 게 낫죠. 차라리 뭐 이런 재판 왜 합니까? 수사 왜 합니까? 이따위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에휴, 제가 말을 말아야죠. 여러분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났는데 기억나시나요? 성동경찰서에서 29살짜리 순경이 성착취했다. 이 새끼는 또 이 새끼는 참 위성적 의제강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끼는 되게 위험한 놈이다. 이 새끼는 애초부터 경찰이 되기 전부터 했는데 문제는 이 머니투데이가 얘가 걔라는 걸 표시를 안 했어요. 마치 다른 놈인 양 했어요. 이것도 쓰레기 짓입니다. 이놈은 이 25살 순경놈은 음란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 요구하고 성착취하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부모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회유하고 막 그놈이에요. 근데 마치 다른 사건이. 이것도 쓰레기 짓입니다. 아이고, 이런 언론도 완전 양아치 쓰레기 새끼들 뿐이니 어찌합니까? 이런 25살짜리 경찰놈도 제가 계속 욕을 했지만 또 이 사건을 또 이렇게 또 한번 써먹네요. 참 대한민국 언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휴, 한숨으로 끝내겠습니다.